안녕하십니까, 코모키 미노카 이상훈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 가을이 돼서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졌죠. 아침 저녁 바람도 세게 불고 완전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구내염이라고 되어 있죠. 구강 안쪽에 생기는 염증을 다 합쳐서 이제 구내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내염은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구의 한 20-30%, 10명 중에 한 2-3명은 구내염을, 지금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입안에 지금 땜빵 같은 게 하나씩 다 있는 거죠. 이 부분, 여기 보이시죠? 요런 게 이제 구내염이죠. 여기 보면 입안에 뭐가 이렇게 가시가 박힌 것처럼 따끔따끔하고 이렇게 만져보면 성가시고 아프고, 그죠? 한 2-3일 지나면 또 언제 그랬나는데 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내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내염은 한 3가지 종류를 흔히 볼 수 있고, 또 궁금해하는 이 3가지에 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면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있죠. 이제 가장 흔한 구내염입니다. 앞에 이 사진으로 보셨던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아프타성 구내염인데, 제일 잘 생기는 위치가 또 여기죠. 주로 이 입술 안쪽 면, 아주 드물게는 이 잇몸, 딱딱한 잇몸에도 생깁니다. 입천장에도 생기고 뺨 쪽에도 생기고, 보통 한 개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한번 생기면 여러 개가 돌아다니면서 생겨요. 여기도 생겼다가 또 이쪽에도 생겼다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하는데, 아프타성 구내염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깁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나 박테리아 감염이라고도 하고 이런데, 이제 쉽게 말해서 입안에 상처가 생긴 게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궤양을 만드는 걸 우리가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하죠.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하면 앞에 아프타성이라는 말이 붙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병 같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타성 구내염이 가장 흔하다. 그리고 한 개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 안 되는 사이에 없어집니다. 보통 2-3일이면 자연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게 나쁜 병으로 되는 경우도 없고, 제일 좋은 치료는 항상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많이 먹고 이렇게 가글링, 입을 자주 헹겨줘서 입안이 텁텁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비타민 B군을 많이 섭취하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든 병에 통칭되는 잘 먹고 잘 쉬고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내염 치료제는 이제 알보칠이라는 거 있죠. 입안에 여기 넣어서 여기를 지지는 치료, 알보칠이라는 거, 그런 거 많이 쓰실 거예요. 면봉 같은 걸 찍어서 바르면 여기가 하얗게 타지는 그런. 병원에서는 주로 질산화은이라고 그런 걸 이용해서 여기를 이제 태웁니다. 화상을 입혀서 더 이상 노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땜빵을 떼우는 겁니다. 떼워버리면 이제 통증도 없어지고 빨리 아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입이 많이 말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인공침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알보칠 외에도 우리가 흔히 많이 나오는 무슨 연고 있잖아요. 오라 이런 메디 이런 거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큰 병이 아니고 굳이 손을 안 대고 아무런 치료를 안 하더라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게 이제 베체트 병이라는 건데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이 베체트 병은 어떤 건가 하면, 이 아프타성 구내염이 너무 자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먹기도 하고 가글링도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 비타민 섭취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계속 입병이 막 생겨요.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안 없어지고 계속 있으면 커지고 딱딱해지고 이러면 우리가 구강암을 의심해 봐야 되지만, 요 자리는 나았는데 돌아가면서 그 다음엔 요 자리에 나고 그 다음에 이쪽 자리에 나고 자꾸 돌아가면서 계속 나는 거예요. 2주씩 3주씩 가고 너무 자주 생기는 거죠, 이 구내염이.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 구내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피부에도 반점이 생겨요. 홍반이라고 해서 빨간 점 같은 것들이 피부병 같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성기에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죠. 더 심한 사람은 눈에도 생겨요. 지금 말씀드린 구내염으로 시작을 해서 피부에도 빨간 게 생기거나 성기에 생기거나 눈에도 생기거나, 이게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베체트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베체트병. 이 베체트병이라는 거는 이게 일종의 이제 면역 질환이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약해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면역 시스템 자체가 적을꾼을 보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같은 아군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면역 체계가 불안정하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자기 편을 공격하는 이런 면역 질환, 베체트병인 거죠. 이 베체트병은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베체트병이 전염이 되느냐, 아니 유전적인 병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도 많이 있죠. 베체트병이 있을 때 임신을 해도 되는지 이런 걱정들도 많이 있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신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전염되지도 않고 암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 유전적으로 좀 연관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잘 낫지 않는 구내염이 계속 재발한다든가 그 입 외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궤양이 발생된다든가 하면은 한번 자세하게 검사를 해서 이 베체트병이 아닌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강 캔디다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캔디다라는 거는 이제 곰팡이의 이름입니다. 곰팡이. 헬페스가 입에도 생기고 이제 성기에도 생기는 것처럼 이 캔디다증은 어디든 생길 수 있어요. 곰팡이가 있는 곳에는 아무 데나 다 생기니까. 캔디다증은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이 벽 보이세요? 이 벽에 보면 하얗게 이렇게 오돌도돌한 하얀 덩어리 반점처럼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이게 이제 캔디다증인데 이 캔디다증은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잘 생겨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곰팡이를 물리치는 힘이 잘 없죠. 캔디다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번들번들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침이 안 보이고 이렇게 바짝 말라져서 논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지면서 번질번질해지는 그런 캔디다증도 있어요. 이게 특징이 이제 제법 아파요. 따가워요. 그럼 이거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곰팡이니까 곰팡이를 죽이는 가글린 같은 게 있어요. 용액으로 된 가글린 같은 거를 한 2, 3분씩 입에 머물게 한다든가 인공 타액 같은 걸 자주 입에 뿌려준다든가 그런 식의 치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캔디다증이 근데 만약에 제가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잘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캔디다증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젊은 사람한테 생겼다. 20대에 생겼다. 그러면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곰팡이라는 거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은 면역력이 잘 떨어지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 어떤 걸 의심해 봐야 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 있죠.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암을 죽이기 위한 항암제 같은 걸 처방을 받거나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게 또 생길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나이가 젊고 튼튼한데 이게 생겼다.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면 아주 무서운 사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헬페스 감염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이거는 이제 구강암 같은 게 있어서 입안에 이제 레디에이션 방사선 치료하는 사람들은 여기 침샘이 다 망가져서 입이 드라이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막 갈라집니다. 그 외에 뭐 알레르기 반응이나 피부병들 중에 아주 심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도 구내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구내염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정도를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해요. 입 안의 상태가. 이게 잘 복구가 안 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뭔가 비타민이 부족하다. 수면이 부족하다. 이런 걸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짧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오래 간다. 그러면은 한 자리에 오래 가고 그 같은 자리에 계속 오래 생긴다 그러면 암 종류를 의심해 봐야 되고 여러 군데 번갈아 가면서 계속 생기고 몸의 다른 곳에서도 그런 궤양이 생긴다 그러면 아까 말한 베체트 시병 같은 다른 면역 질환이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의 구내염에 대한 엑기스가 되겠습니다.